1시 58분 침대 옆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배달앱 라이브맵에 핀이 내 주소를 지나더니 엘리베이터 코어를 타는 듯한 곡선을 그리며 건물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내 방 한가운데에 박혔다. 잠금은 풀린 적이 없었다. 화면 오른쪽 위 현장 시각은 1시 58분인데 내가 켜둔 화면 녹화 타임 오버레이는 1시 43분에서 멈춘 채였다. 그 위로 도착 완료 배지가 뜨기 시작했다. 핀은 한 번도 현관 앞을 찍지 않았다. 그날부터 내 머릿속은 한 가지로만 막혔다. 문은 잠겨 있고 복도는 조용한데 화면에는 도착 완료와 핀 좌표가 방 안에 겹쳐 있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면 다음 배달의 완료 핀은 내 생활을 어디까지 침범해 버릴까? 그리고 내 방을 먼저 찍는 건 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도시 외곽 신축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밤에는 외부 출입이 잦아 민원이 많아서 배달은 1층 로비에서만 받으라는 안내가 늘 붙어 있다. 야간 관제 업무를 하는 날이면 집에서도 습관처럼 화면 녹화를 켜두고 기록을 남긴다. 그날 새벽 배달을 하나 시켰고 완료 알림이 뜨던 분의 복도 CCTV 타임라인에는 저장 누락 표시가 얇게 끼어 있었다.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했다. 그날은 퇴근이 늦었다. 복도에 들어서자 자동등이 켜졌다가 발소리 하나 없이 2번 더 깜빡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나오는 금속 마찰음이 이상하게 길게 늘어져 뒤에 누가 더 있는 것처럼 남았다. 집 앞에 서서 손잡이를 만졌을 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차가웠다. 난방은 켜져 있었는데 문틀만 계절을 거꾸로 타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 벽면 안내문을 한 번 더 훑었다. 야간 배달은 1층 로비에서만 인수하라는 문구가 눈에 걸렸고 공동 현관 원격 해제는 민원 발생 시 즉시 제한된다고도 적혀 있었다. 마지막 줄엔 복도 CCTV 확인 없이 현관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평소라면 그런 규칙을 지키는 쪽이었지만 새벽에 로비까지 내려가기엔 몸이 무거웠다. 1시 52분 배달앱에서 조리 시작 알림이 떴다. 나는 습관처럼 화면 녹화를 켰다. 내 손가락이 멈춘 건 라이브맵의 작은 점이 건물 앞에서 한 번 멈췄을 때였다. 그 다음부터 점은 도로가 아니라 벽을 통과하듯 움직였고 내 동선을 따라온 적 없는 각도로 실내로 접혀 들어왔다. 지도 핀은 현관 앞을 스치지도 않고 방 한가운데에 박혔다. 화면 오른쪽 위 현장 시각은 1시 58분인데 녹화 타임 오버레이는 1시 43분에서 멈춰 있었다. 완료 알림이 뜨자마자 앱에는 도착 사진이 하나 붙었다. 사진은 어두운 천장 쪽을 찍은 것처럼 보였는데 화면의 자동 보정이 바닥의 줄무늬를 살짝 드러냈다. 그 무늬는 우리 집 현관 매트가 아니라 내 방 바닥에 깔린 얇은 러그와 더 비슷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가 곧바로 줄였다. 확대할수록 실루엣이 생기는 느낌이 싫었다. 현관 잠금은 그대로였다. 손잡이를 두드려도 내부 잠금 장치가 흔들리는 소리만 짧게 났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냄새가 들어왔다. 갓 튀긴 기름 냄새가 아니라 배달 가방의 보온재에서 나는 눅눅한 비닐 냄새였다. 누가 복도에 서 있다는 신호처럼 확실했지만 복도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다. 나는 문 구멍으로 밖을 봤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바닥은 마른 채였다. 1시 59분 배달앱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은 됐는데 평소 들리던 연결음이 없었다. 대신 아주 낮은 주파수의 윙 소리가 한 번 올라왔다가 끊겼다. 통화는 바로 종료 처리됐다. 통화 기록에는 1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눌렀고 이번엔 화면 아래에 음성 로그 파형이 잠깐 뜨다가 재생 불가 표시로 변했다. 내가 녹화해둔 화면 안에서만 일어난 변화였다. 나는 관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휴대폰으로 건물 공용 CCTV 열람 화면을 켰다.
현관 앞 복도 카메라 타임라인은 1시 57분부터 2시 0분까지 얇게 비어 있었고 그 구간 위에 저장 누락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같은 화면에서 엘리베이터 앞 카메라는 정상 재생이 됐다.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흔적은 없는데 비어 있는 건 내 문 앞 구간뿐이었다. 이상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배달앱 라이브 맵은 완료 이후에도 몇 분간 남아 있었는데 핀은 계속 방 안에서만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실내에서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침대 옆과 책상 옆을 번갈아 찍었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놓고 일부러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핀은 내 움직임을 대신해 흔들렸다. 화면 속 기록이 내 생활을 대리하는 느낌이 들자 손끝이 얼어붙었다. 2시 4분 관리실로 내려가 볼까 생각하던 순간 문고리에 아주 가벼운 무게가 실렸다가 사라졌다. 걸쇠가 당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온도를 바꿀 때 나는 작은 소리였다. 복도 센서 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배달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스마트 도어락 앱의 이벤트 기록도 열었다. 1시 56분부터 2시 3분 사이 해제 기록은 없는데 문 앞 감지 항목이 3번 찍혀 있었다. 감지는 약하게, 중간, 약하게로 반복됐고 마지막 감지의 분 단위만 비어 있었다. 분명히 숫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얇은 공백처럼 남아 있었다. 배달 사진을 다시 눌렀을 때 화면 상단의 위치 아이콘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사진 자체에는 위치 정보가 없다고 떴지만 앱의 주문 상세 지도에서는 사진이 찍힌 점이 내 방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점을 누를 때마다 지도가 한 칸씩 튕기며 확대됐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걸 보았다. 기록이 스스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다. 2시 7분 나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관 앞에 두는 작은 택배 받침대를 문틈으로 밀어넣어 바닥의 느낌을 확인했다. 받침대의 모서리가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반대로 받침대가 어딘가에 천에 스치는 듯한 마찰감만 손끝으로 돌아왔다. 나는 받침대를 다시 끌어당겼고 그때 문틈으로 들어오던 비닐 냄새가 갑자기 끊겼다.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졌다. 화면 녹화를 멈추려고 손가락을 올리자 정지 버튼이 눌리지 않은 채로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그 짧은 지연 사이 라이브 맵의 핀이 현관 쪽으로 빠져나오더니 복도 가운데에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방 중앙으로 돌아왔다. 2시 11분 현관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배달앱의 핀은 내 방 안쪽을 계속 더듬었다. 침대 옆, 책상 옆, 그리고 문과 가장 가까운 바닥. 움직임의 폭은 작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마치 좁은 공간을 실제로 걸어다니며 위치를 다시 잡는 사람처럼 핀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폰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방의 불을 모두 껐다. 화면 빛만 남기면 기록이 더 또렷해질 때가 있었다. 그런데 조용해질수록 들리는 소리가 하나 생겼다. 벽 속 어딘가에서 낮게 올라오는 윙 소리였다. 냉장고도 공기청정기도 꺼둔 상태인데 방 안에서만 들리고 문에 가까워질수록 커졌다. 손바닥을 문틀에 댔을 때 문틀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금속이 아니라 돌처럼 서늘했다. 2시 15분 배달앱 주문 상세를 다시 열었다. 완료 표시는 유지돼 있는데 사진 미리 보기는 계속 새로 고침되는 것처럼 흐려졌다가 돌아왔다. 확대를 하면 바닥 무늬가 잠깐 선명해지려다 곧바로 뭉개졌다. 그 짧은 틈에 보인 건 복도 바닥의 타일이 아니라 방 안러그의 가장자리였다. 사진이 진짜라면 찍는 각도가 이상했고 사진이 가짜라면 왜 내 방을 닮았는지가 더 문제였다. 2시 18분 스마트 도어락 앱의 이벤트 기록을 다시 눌렀다. 문 앞 감지 항목이 하나 더 늘어 있었다. 약하게, 중간, 약하게로 이어지던 패턴 뒤에
아주 짧은 감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감지 시각의 분 단위가 또 비어 있었다. 숫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백이 한 번 더 생긴 걸 보자 이건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이 멈춘 게 아니라 일부를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 보였다. 2시 21분 나는 관리실 공유 CCTV를 다시 켰다. 현관 앞 복도 구간의 저장 누락 표시는 그대로였는데 구간의 두께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락이 고정된 게 아니라 누락의 경계가 움직인다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앞 화면은 정상인데 내 문 앞만 비어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다. 누락이 기계 고장이라면 주변 카메라도 같이 흔들려야 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건 내 생활 반경의 가장 좁은 부분이었다. 2시 26분 나는 로비까지 내려가 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택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카메라가 없고 그 빈 공간이 지금은 너무 싫었다. 계단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복도의 공기보다 건조했고 계단참에서는 사람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한 층을 내려갈 때마다 발소리가 이상하게 돌아왔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야 할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2시 33분이었다. 로비는 무인으로 유지되는 시간대라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택배를 두는 선반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도 없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에 비닐 하나가 접힌 채로 걸려 있었다. 음식점에서 흔히 쓰는 작은 포장 비닐과 비슷했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온기가 없었다. 오래전에 식은 비닐처럼 차가웠다. 나는 로비 CCTV 화면을 열었다. 화면 속 로비는 지금과 같았는데 영상이 아주 미세하게 끊기는 지점이 있었다. 끊김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얇았고 끊김이 생기는 순간에만 화면 오른쪽 위에 타임 오버레이가 한 프레임 내려앉는 듯 보였다. 내 폰에서 봤던 시간 어긋남과 같은 결이었다. 나는 그 짧은 끊김이 지나간 뒤 선반 앞이 아주 잠깐 비어 보였다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비어 있음이 한 번 더 비어지는 것 같은 구멍이었다. 2시 41분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복도에 들어서자 센서 등이 켜지지 않았다. 손을 흔들고 발로 바닥을 한번 쿵 찍었는데도 불은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내 문 앞에서만 아주 얇은 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내가 불을 켜둔 적은 없었다. 문틈의 빛은 켜진 방의 빛이 아니라 화면에서 새는 푸른빛처럼 차가웠다. 문고리에 손을 얹자 이번엔 확실했다. 아주 미세하게 반대편에서 같은 타이밍으로 압력이 맞물렸다. 손잡이가 돌아가려는 힘이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뗐다. 손잡이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문틈의 푸른빛도 동시에 사라졌다. 잠깐의 동기화였다. 2시 44분 폰을 확인하자 라이브 맵의 피는 다시 방 중앙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완료 표시가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완료가 끝난 기록이라면 이런 재점등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화면 녹화를 확인하니 내가 멈췄다고 생각한 지점 뒤에 몇 초가 더 붙어 있었다. 그 몇 초 동안 화면은 정지한 것처럼 보였는데 핀만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기록은 나보다 먼저 문에 도착해 있었다. 2시 49분 나는 잠을 포기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단 하나만 움직였다. 택배 받침대를 현관 앞에서 침대 옆으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 핀을 봤다. 몇 분 뒤 핀이 택배 받침대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기울었다. 내 방의 사물이 핀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위치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더 섬뜩했다. 3시 6분 배달앱의 고객센터 연결을 시도했다.
이번에도 연결음은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었다. 대신 짧게 숨이 들리는 듯한 잡음이 한 번 섞였다. 통화는 바로 끊겼고 통화 기록에는 여전히 1초가 찍혔다. 음성 로그 파형은 생성됐다가 재생 불가로 변했다. 기록은 남기돼 들려주지 않는 방식이었다. 날이 밝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7시 20분 현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신발장 맨 아래 칸에 내가 꺼내둔 적 없는 배달 봉투가 접혀 들어가 있었다. 봉투는 젖지 않았는데 봉투 손잡이 부분만 살짝 눌려 있었다. 누군가가 손에 쥐고 오래 들고 있었던 자국처럼. 그 안에는 내가 주문한 것과 비슷한 포장들이 있었지만 뜨거움도 냄새도 없었다. 대신 비닐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어젯밤 문틈에서 맡았던 것과 같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배달 완료 핀이 방 안에 찍힌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배달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기록이 먼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기록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은 저장 누락으로 비어있던 그 얇은 구간이었다. 7시 40분 해가 올라온 뒤에도 방 안은 어젯밤의 냄새를 놓지 못했다. 기름 냄새가 아니라 눅눅한 비닐이 오래 닫힌 공간에 남기는 단내 같은 것. 신발장 아래 칸에 접혀있던 봉투를 꺼내자 손잡이 부분이 한 번 더 눌리며 되살아났다. 누가 손에 오래 걸고 있었던 형태가 정확히 남아있었다. 내용물은 내가 주문한 메뉴와 닮았는데 열어도 김이 없었다. 뜨겁지 않은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먼저 내가 남긴 화면 녹화를 확인했다. 영상 타임코드가 흘러가는 동안 라이브 맵의 핀은 확실히 방 안에서만 움직였다. 핀의 미세한 흔들림이 멈춘 지점이 있었고 그 지점에서 상단 현장 시각과 화면 녹화 타임 오버레이가 다시 한번 어긋났다. 어젯밤엔 눈이 급해 놓친 부분이었다. 멈춘 건 화면이 아니라 기록의 숨결이었다. 기록이 끊긴 게 아니라 기록이 잠깐 비어 있었다. 배달앱 주문 상세를 다시 열었다. 완료 상태는 유지돼 있었지만 도착 사진은 세로 고침이 걸린 듯 흐려졌다가 돌아왔다. 확대하면 바닥의 결이 잠깐 살아났고 바로 뭉개졌다. 살아나는 틈마다 러그 가장자리처럼 보이는 곡선이 나타났다. 사진이 내 방을 닮아가는 속도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모양으로 맞춰지는 느낌이 들자 시선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관리실에 연락할까 생각하는 순간 벽면 안내문이 다시 떠올랐다. 야간 배달은 1층 로비에서만 인수하라는 항목, 공동 현관 원격 해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항목, 그리고 CCTV 확인 없이 현관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 어젯밤 나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정확히는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했다. 확인하려면 기록이 필요한데 기록이 비어 있었다. 8시 10분 관리실로 내려갔다. 이 건물은 오전 시간에도 로비가 반쯤 비어 보인다. 사람의 왕래보다 시스템의 반응이 먼저 보이는 구조였다. 관리실 창구 옆에는 야간 인수인계가 출력돼 붙어 있었는데 배달 분쟁이 생기면 먼저 CCTV를 확인하라는 문장만 남아있고 확인 절차의 체크칸 하나가 비어 있었다. 체크가 빠진 자리만 유난히 흰색으로 떠서 마치 그 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보였다. 나는 관제 화면을 직접 볼 권한이 있는 쪽에 일을 했다. 그래서 부탁하는 말 대신 요청이 통하는 경로를 택했다. 관리실 담당자가 열어준 복도 카메라 목록에서 내 층, 내 구간을 다시 찍었다. 문제가 없으면 어젯밤과 같은 구간이 그대로 나와야 했다. 그런데 저장 누락 표시가 붙는 구간은 변하지 않았다. 1시 57분부터 2시 0분까지 내 문 앞만 비어 있었다. 이 구간이 늘 같은 두께로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누락의 경계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류가 아니라 남겨진 구멍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8시 19분 나는 엘리베이터 앞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 구간은 재생이 됐다.
사람은 지나가지 않았고 센서 등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대신 화면의 밝기가 아주 약하게 떨리는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마다 타임라인 바의 눈금이 한 칸씩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였다. 눈금 자체는 읽을 수 없었지만 리듬이 있었다. 어젯밤 내 폰에서 1초 통화로 남던 기록과 같은 리듬이었다. 나는 스마트 도어락 앱의 이벤트 기록도 보여줬다. 해제 기록은 없는데 문 앞 감지 항목이 분 단위 공백과 함께 반복됐던 화면. 담당자는 감지는 외부 전자파나 센서 오작동으로도 찍힌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화면 한쪽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감지 강도가 약하게, 중간, 약하게로 반복되는 패턴 뒤에 아주 짧은 감지가 추가돼 있었다. 짧은 감지의 분 단위도 비어 있었다. 같은 형태의 공백이 2개. 우연히 반복되는 순간 우연은 규칙이 된다. 8시 27분 관리실은 배달앱 측에 확인하라는 쪽으로 흐르려 했다. 나는 그 방향을 거슬러 배달기사가 남긴 경로의 흔적을 먼저 찾았다. 앱 내부의 지도 경로는 대략적인 선만 남기고 지워져 있었다. 선의 시작은 건물 밖이었는데 선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벽을 통과하듯 굽었다. 그 굽음이 내 방 중앙의 핀에 맞춰지는 순간 관리실 화면의 저장 누락 구간이 한 프레임 더 얇아졌다. 모니터가 아니라 내 시야가 그런 착각을 만드는 걸까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에도 같은 얇아짐이 반복됐다. 누락은 화면에 붙은 표식이 아니라 내 생활에 붙은 경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로비 택배 선반을 다시 봤다. 선반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에 걸려있던 작은 비닐이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 치웠다면 흔적이 남아야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어젯밤부터 흔적이 아니라 공백만 남기고 있었다. 8시 39분 나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배달이 내 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방의 기록이 배달로 위장돼 밖으로 나온 것. 그 기록이 드나드는 틈이 저장 누락으로 비어있던 얇은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은 내 문 앞에만 있었다. 규칙을 어기면 위험하다는 경고는 늘 과장처럼 보이는데 이번엔 반대였다. 규칙을 지키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규칙이 나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9시 5분 관리실 창구를 벗어나 관제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라졌다. 로비의 밝음이 아닌 장비열과 먼지가 섞인 건조한 냄새가 났다. 벽면 모니터의 푸른 빛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피부가 한 톤 창백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젯밤 핀의 흔들림을 다시 재생했고 그 화면을 옆 모니터의 복도 타임라인과 나란히 놓았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얇은 비어있음이 끼어 있었다. 9시 12분 나는 내 문 앞 카메라의 기록을 다른 경로로도 확인했다. 관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원본 저장 장치가 따로 있는 구조였고 그 장치에서만 구간 단위 누락의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누락은 회색 막처럼 덮인 것이 아니라 영상이 이어지다가 딱 한 칸이 사라진 듯한 공백이었다. 공백이 생기는 순간에만 화면 전체의 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인데 느끼는 쪽이 더 이상했다. 9시 19분 벽면에 붙은 인수인계 안내를 다시 훑었다. 야간 민원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현관 앞에서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고 현관문 앞에서 불필요한 확인을 위해 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누락 구간이 보이면 저장 장치를 임의로 재시작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재시작하면 누락 경계가 덮여 복구가 더 어려워진다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어젯밤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기록이 비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리셋을 생각한다. 9시 27분 나는 배달앱 쪽 기록을 더 파고들었다. 주문 상세의 위치 표시는 지도 위에선 흔들렸지만
내부 진단 화면에서는 좌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듯 붙어 있었다. 붙어 있어야 할 건 현관이나 로비인데 그 값은 계속 방의 중앙을 가리키는 느낌으로 굳어 있었다. 좌표가 굳어 있는 동안에도 핀만 흔들리는 게 이상했다. 흔들림은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9시 34분 관리실 직원이 지정해준 확인 절차를 따라가려다가 오히려 그 절차가 내 상황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절차는 배달이 로비에 놓였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했고 내 기록은 로비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내 방의 도면을 떠올렸다. 침대 옆, 책상 옆, 현관과의 거리. 핀이 흔들리던 경로가 집안의 동선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배달이 아니라 동선을 보고 있었다. 9시 41분, 나는 어젯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통화는 전부 1초로 남아 있었고 시도 횟수만 늘어 있었다. 화면 녹화 속에는 파형이 잠깐 뜨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재생은 끝내 되지 않았다. 파형은 소리가 아니라 부재의 형태였다. 같은 방식으로 CCTV 누락도 영상이 아니라 부재의 형태였다. 두 가지 부재가 동시에 내 생활을 만지고 있었다. 9시 49분 관제 모니터 앞에서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 문 앞 카메라의 누락 구간을 확대하던 순간 화면 한쪽에서 모니터 알림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단순한 상태 변경 알림처럼 보였지만 알림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칠까봐 즉시 화면을 녹화로 돌렸다. 기록을 보존하려고 켜는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 알림을 다시 불러오는 것 같았다. 9시 55분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관제실에서 내 폰의 위치 서비스를 껐다 켰다. 핀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흔들렸는데 멈춘 시간 동안에도 지도는 내 방 중앙을 고집했다. 그 짧은 멈춤 사이 복도 카메라의 누락 구간이 아주 얇게 넓어졌다가 돌아왔다. 기록의 구멍이 내 설정을 따라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다. 10시 6분 집 앞에 섰을 때 복도 센서 등은 정상적으로 켜졌다. 그게 오히려 불길했다. 어젯밤엔 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켜진다. 정상은 항상 기준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장치가 된다. 문틈에서는 더 이상 푸른 빛이 새지 않았지만 손잡이를 잡자마자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가 느껴졌다. 차가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방금까지 잡고 있던 금속의 미지근함 같은 것. 10시 11분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배달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봉투 손잡이의 눌림은 밤새 풀리지 않았고 비닐 냄새는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손에만 남았다. 냄새는 공간이 아니라 접촉에 붙어 있었다. 마치 어떤 기록이 손끝으로만 전달되는 것처럼. 나는 그때부터 이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찾기가 아니라 지우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남겨진 구멍을 메우는 게 아니라 구멍이 드나들 경로를 끊어내는 쪽으로. 10시 18분 관리실 안내문에서 읽은 세 번째 규칙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누락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을 금지해 두었다는 사실. 그 금지는 장비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누락은 고장이 아니고 고장은 누락을 핑계로 시작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배달의 핀의 흔들림이 다시 떠올랐다. 핀은 위치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왔다. 내가 기록을 확인하려는 습관, 화면을 녹화하려는 습관, 리셋으로 끝내려는 습관.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문틈 가까이 가져갔다.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리자 문틈의 어둠이 아주 잠깐 얇아졌다. 어둠이 얇아진 틈에 내 폰 화면의 핀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이번엔 침대 쪽이 아니라 문 바로 앞에서. 10시 26분 나는 관제실에서 가져온 화면 녹화와 내 폰 녹화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지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누락이 생긴 분에만 내 폰의 녹화 타임 오버레이가 숨을 멈추듯 끊겼다.
같은 분에만 배달의 핀의 흔들림이 침대에서 문 앞으로 방향을 바꿨다. 화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멈춘다는 건 고장이 아니라 기준점이 하나라는 뜻처럼 보였다. 10시 41분 집 안전원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 공유기의 전원을 뽑지 않고 와이파이만 껐다. 휴대폰의 위치 권한도 꺼두었다. 기록을 끊는 방식이 리셋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인수인계 안내가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배달앱 주문 상세를 열자 지도는 느리게 뜨다가 바로 흐려졌다. 핀은 멈춘 듯 보였는데 멈춘 순간에도 화면 가장자리에 작은 로딩 흔들림이 남아 있었다. 위치가 멈춘 게 아니라 위치를 보여주는 층만 억지로 정지된 느낌이었다. 10시 58분 문 앞에 얇은 종이를 하나 끼워 넣었다. 문틈이 움직이면 종이의 모서리가 먼저 꺾일 것이다. 종이를 끼우는 동안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고 그 떨림이 내 몸에서 시작된 건지 문에서 전달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종이는 평평하게 들어갔고 문고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안정감이 오히려 불안했다. 어젯밤의 압력은 문이 아니라 내가 화면을 볼 때 생겼다. 11시 14분 나는 폰을 현관 바닥에 세워두고 화면 녹화를 켠 채로 방 안쪽으로 물러섰다. 움직임을 통제하려면 기록을 먼저 통제해야 했다.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가 건조해졌다. 문틈에서는 냄새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손등에만 눅눅한 비닐 냄새가 잠깐 스쳤다. 공간이 아니라 접촉에 붙는 냄새가 다시 돌아왔다. 11시 23분 도어락 앱의 이벤트 기록에 문 앞 감지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해제 기록은 없는데 감지 강도는 중간으로 찍혔다. 시간 표기는 분 단위가 또 비어 있었다. 공백은 이제 습관처럼 반복됐다. 그 공백이 생기는 순간을 잡으려 화면을 돌려보니 내 폰 녹화에서 딱 한 구간만 프레임이 살짝 뭉개졌다. 화면이 흐려지는 방식이 카메라 흔들림이 아니라 영상이 비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11시 36분 관제실에서 봤던 복도 CCTV의 누락 구간도 다시 확인했다. 누락은 여전히 내 문 앞에만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구간의 시작점이 아주 얇게 앞으로 당겨진 것처럼 보였다. 그 얇은 변화가 내 도어락 감지 공백이 늘어난 시각과 맞물렸다. 내가 문 앞에서 기록을 만드는 순간 누락도 그쪽으로 숨을 쉬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가장 싫었다. 11시 52분 나는 더 단순한 실험을 했다. 방 안의 택배 받침대를 어젯밤처럼 침대 옆에 두지 않고 현관 신발장 앞에 놓았다. 움직일 물건을 바꾸면 핀의 반응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몇 분 뒤 배달앱의 지도 화면을 다시 켰을 때 핀은 방 중앙에 고정되었다가 아주 천천히 현관 쪽으로 기울었다. 사람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물의 위치를 따라오는 반응이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문 앞에 얇은 종이 모서리가 아주 조금 접힌 걸 발견했다. 바람이 아닌 방향으로 바닥 쪽으로 접혀 있었다. 12시 7분 나는 종이를 빼려고 손을 뻗었다. 종이를 잡는 순간 문틀의 온도가 바뀌었다. 차가움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 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남는 미지근함이었다. 손을 떼자 온도도 같이 사라졌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잠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틀은 접촉을 기억했다. 12시 19분 내 폰의 걸음수 기록을 무심코 열었다가 멈췄다. 오전 내내 집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만 걸음수가 작은 폭으로 튀어 있었다. 그 튀는 구간은 도어락 감지 공백이 생긴 시각과 겹쳤다. 내 몸이 움직인 적 없는 시간에 내 몸의 기록이 움직였다. 배달앱의 핀 흔들림이 이제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왔다. 12시 33분 나는 관리실에 다시 올라갈 생각을 했다가 멈췄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이 재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행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금지는 장비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구멍을 덮어버리려는 나를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덮이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덮인 건 기록뿐이고 구멍은 여전히 문 앞에 남는다. 12시 46분 문틈에 귀를 대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문틈 가까이 가져가 화면 밝기를 올렸다. 밝은 화면이 문틈의 어둠을 밀어내는 순간이 생기면 그 순간이 기록의 경계일 수 있었다. 화면이 반사되어 문틈의 검정이 아주 얇게 갈라졌고 그 틈에서 푸른빛이 한 번 더 눌렸다. 동시에 배달앱의 피는 방 중앙에서 사라지듯 멈췄다가 문 바로 앞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 이동은 지도 위의 이동이 아니라 기록이 자리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내 방 안에서 완료가 찍힌 게 끝이 아니었다. 그 완료는 문 앞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문 앞의 구멍을 통해 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쪽이었다. 기록이 먼저 문에 도착해 있었던 이유가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쪽으로. 13시 2분 나는 기록을 더 이상 내 폰 하나에만 맡기지 않기로 했다. 같은 화면을 다른 기기에서도 보면 내가 착각하는지 기록이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관리실에서 사용하던 테스트용 단말을 잠깐 빌려 로비 와이파이에만 붙였다.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고 주문 상세 페이지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 화면만 띄웠다. 그런데 그 단말의 지도에도 내 방 중앙을 가리키는 핀의 잔상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었다. 잔상은 정확한 표식이 아니라 마치 한 번 찍혔던 자리가 화면에 눌러붙은 것 같은 번짐이었다. 13시 11분 나는 그걸 위치 오류라고 이름 붙이려 했다. 실내 지도는 종종 틀리고 고층 건물에선 좌표가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쉬워진다. 하지만 그 가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단말기의 위치 권한을 꺼도 번짐은 사라지지 않았고 화면을 닫았다. 다시 열어도 번짐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흔들리는 건 지도 위 핀이 아니라 내 생활의 중심점처럼 고정된 자리가었다. 13시 18분 관제실에서 내 문 앞 카메라 누락 구간을 다시 확인했다. 누락의 경계는 어젯밤처럼 얇게 흔들렸고 이상하게도 내가 단말기를 켠 시점과 맞물려 한 번 더 얇아졌다가 돌아왔다. 화면을 본다는 행동이 누락의 두께에 영향을 준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다. 관측이 곧 사건이 되는 구조. 그게 싫어서 나는 화면을 끄고 싶어졌다. 13시 27분 관리실 직원이 영상 내보내기를 시도했다. 누락 구간을 포함한 짧은 클립을 저장 장치에서 추출해 USB로 옮기는 과정이었다. 진행 막대가 끝까지 가는 동안 아무 오류는 뜨지 않았는데 옮겨진 파일은 재생이 되지 않았다. 파일은 존재하는데 내용이 없는 것처럼 재생 버튼이 눌리지 않는 상태로만 남았다.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다. 누락 구간을 피하면 정상 재생이 되었고 내 문 앞이 포함되는 순간부터만 비어버렸다. 저장이 실패한 게 아니라 비워진 부분이 따라 붙는 느낌이었다. 13시 39분 나는 또 하나의 확인을 했다. 내 폰 통화 시도 때 생기던 음성 로그 파형을 떠올렸다. 파형은 있었는데 소리는 없었다. 관제실의 테스트용 단말로도 고객센터 연결을 걸어봤다. 연결은 잡히는데 연결음이 비어 있었다. 통화는 짧게 끊겼고 통화 기록은 남았다. 단말기에서도 파형이 잠깐 생기다 사라졌다. 내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특정 행동을 하면 같은 부재가 반복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13시 52분 나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복도는 낮은데도 차가웠고 센서 등이 켜지는 타이밍이 한 박자 늦었다. 문 앞에 끼워둔 종이를 확인하자 모서리가 더 접혀 있었다. 접힌 방향은 여전히 바닥 쪽이었다.
바람이 아니라 무게가 누른 자국처럼 천천히 눌렸다가 풀린 흔적이었다. 문틀을 손끝으로 만지자 아주 미세한 미지근함이 다시 느껴졌다. 누군가 방금까지 잡고 있었던 금속의 온도처럼 짧게 남았다가 사라졌다. 14시 6분 나는 기록을 끊는 대신 경로를 바꾸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지 않되 문틈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와 냄새를 막기 위해 얇은 테이프를 문틈 아래에 붙였다. 붙이는 동안 손등에 눅눅한 비닐 냄새가 또 스쳤다. 테이프가 문틀에 닿는 순간 폰 화면의 핀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이번엔 방 중앙이 아니라 테이프를 붙인 지점과 같은 선상으로 기울었다. 사물이 아니라 경계가 움직임을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14시 14분 테이프를 다 붙이고 나서야 이상함이 확실해졌다. 테이프 중앙이 아주 얇게 볼록해져 있었다. 바깥에서 안으로 밀린 모양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낸 형태였다. 나는 내가 붙인 테이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에서 먼저 붙였다 떼어낸 것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기록이 먼저 문에 도착해 있었다는 생각이 이번엔 테이프에서도 반복됐다. 14시 22분 배달의 알림이 다시 떴다. 새 주문을 한 적은 없는데 앱은 완료 상태를 한 번 더 갱신하는 것처럼 깜빡였다. 지도가 잠깐 검게 비었다가 다시 켜졌고 핀은 문 바로 앞에 찍혔다. 잠깐 뒤 핀은 다시 방 중앙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경로가 도로가 아니라 방 안동선처럼 접혀 있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도 화면을 끄지 못했다. 끄는 순간 내가 놓치는 건 배달이 아니라 기록의 이동일 것 같았다. 14시 35분 관제실에서 금지해둔 세 번째 규칙이 다시 머리를 눌렀다. 누락이 보일 때 저장 장치를 임의로 재시작하지 말라는 경고. 그 금지는 장비의 안전을 위한 문장처럼 보였지만 지금 내게는 다른 의미였다. 누락은 덮을 수 있고 덮인 순간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덮이는 건 기록뿐이다. 기록이 빈 채로 남으면 그 빈 곳을 통해 들어오던 것은 형태를 바꿔 더 쉽게 붙을 수 있다. 나는 결국 오늘 밤에도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배달 완료 핀은 내 방 안에 찍혔고 문 앞의 누락 구간은 내 문을 지키는 대신 비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워진 틈은 내가 확인하려는 습관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보였다. 확인이 곧 침투가 되는 순간 남는 선택지는 하나였다. 기록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21시 18분 해가 완전히 진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낮에 붙여둔 문틈 테이프는 그대로였고 중앙에 얇은 볼록함도 남아있었다. 나는 불을 최소로 켜두고 휴대폰 2대를 바닥에 세워 현관을 향하게 했다. 한 대는 배달앱 지도 화면을, 다른 한 대는 화면 녹화를 켠 채 도어락 이벤트 기록을 띄웠다. 오늘 밤엔 확인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확인 자체를 고정시키려는 방식이었다. 21시 33분 방 안의 공기가 마르기 시작했다. 냉난방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문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났다. 문틀을 손등으로 스치자 낮에 잠깐 남던 미지근함이 이번엔 더 오래 남았다.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 같은 잔열이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지 않았다. 규칙처럼 반복되는 행동이 더 이상 내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했다. 21시 47분 배달의 알림이 또 떴다. 새 주문을 한 적이 없는데 앱의 상태만 갱신되는 듯 화면이 한 번 깜빡였다. 지도가 잠깐 비어 보였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 핀은 방 중앙에서 사라지듯 멈췄다가 문 바로 앞 실내로 다시 나타났다. 나는 즉시 오류라고 부르려 했지만 옆에 세워둔 다른 폰에서도 같은 타이밍에 화면 녹화가 한 박자 멈칫했다. 내가 보는 쪽이 아니라 기록이 먼저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었다. 21시 58분 도어락 이벤트 기록에 문 앞 감지가 하나 더 늘었다. 해제 기록은 없고 감지 강도는 중간으로 찍혀 있었다. 문제는 시각이었다.
분 단위가 또 비어 있었다. 공백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었다. 그 공백이 생긴 구간을 화면 녹화해서 찾자 그 몇 초 동안만 영상의 질감이 달라졌다. 카메라 흔들림이 아니라 화면의 일부가 얇게 빠져나간 것처럼 픽셀이 비었다가 채워지는 방식이었다. 22시 7분 문틈 아래 테이프 중앙이 아주 천천히 더 부풀었다. 바깥에서 바람이 밀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였다. 부풀어 오르는 동안 방 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소리도 없고 진동도 없었다. 대신 배달의 핀의 흔들림만 바뀌었다. 핀은 문 앞에서 잠깐 머물다가 신발장 앞에 놓인 택배 받침대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었다. 사물이 아니라 경계와 물건을 번갈아 찍는 움직임이었다. 22시 16분 나는 가설을 하나 세웠다. 지도 핀은 결국 위치 오차일 뿐이고 테이프의 볼록함은 접착 불량일 뿐이라고. 그래서 테이프를 새 걸로 갈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테이프를 떼어내는 순간 손끝에 낮 동안 스쳤던 눅눅한 비닐 냄새가 다시 붙었다. 공간에서 난 게 아니라 접촉에서만 나는 냄새였다. 바로 그때 배달앱 지도는 한 번 더 검게 비었다가 돌아왔고 핀은 다시 방 중앙으로 돌아갔다. 내가 경계를 건드릴 때마다 기록도 따라 숨을 쉬었다. 22시 28분 반박을 위해 다른 기록을 열었다. 폰의 걸음수 기록이었다. 나는 오늘 저녁부터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걸음수는 짧게 2번 튀어 있었다. 튄 시각은 도어락 감지 공백이 생긴 순간과 겹쳤다. 내 몸이 움직인 적 없는 시간에 내 몸의 기록이 움직였다. 위치 오차라는 가설은 그 순간 힘을 잃었다. 기록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22시 41분 냉장고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낮은 윙 소리가 다시 올라왔다. 소리는 방 안 전체에 퍼지지 않고 문 쪽으로 모였다. 문에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한 발짝 물러서면 바로 줄어들었다. 나는 문틈 가까이에 휴대폰을 가져가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렸다. 화면 빛이 문틈의 어둠을 얇게 누르는 순간이 생겼고 그 틈에서 테이프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손가락으로 튕긴 듯한 규칙적인 진동이었다. 22시 53분 배달앱 주문 상세에 있던 도착 사진이 다시 나타났다. 사진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번엔 러그 가장자리뿐 아니라 문 앞 바닥의 무늬가 잠깐 섞여 보였다. 내 방 바닥과 복도 바닥이 한 장 안에 겹치는 느낌이었다. 한 프레임 안에 두 장소가 동시에 눌러붙은 것처럼 기록이 공간을 접어넣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하지 않았다. 확대할수록 내 눈이 아니라 기록이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23시 5분 테이프 중앙의 볼록함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평해졌는데 그 평평함이 더 이상 정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밤의 목표는 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록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나를 대신 움직이고 있었다. 23시 18분 나는 확인을 멈추기 위해 오히려 확인 장치를 늘렸다. 기록을 한 지점에 고정시키면 그 지점에서만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바닥에 세워둔 2대는 그대로 두고 침대 머리맡에 오래된 폰 하나를 더 켰다. 와이파이도 위치도 끈 채로 카메라만 켜서 현관 쪽을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문과 신발장, 테이프가 한 프레임에 들어왔다. 이 정도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기록이 나를 대신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3시 31분 배달앱 지도 화면에서 핀이 한 번 더 깜빡이더니 2개로 보였다. 하나는 방 중앙에, 다른 하나는 문 바로 앞에 박힌 것처럼 겹쳤다. 둘 중 어느 것도 현관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나는 지도 표시가 겹치는 건 흔한 오류라고 스스로 정리하려 했지만
그 두 개가 번갈아 미세하게 흔들리는 리듬이 같았다. 겹침이 아니라 교대였다. 23시 44분, 오래된 폰 카메라 화면이 아주 잠깐 어두워졌다가 돌아왔다. 화면이 끊기는 게 아니라 화면 속 대비가 한 번 내려앉았다가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에만 문틈 아래 테이프 중앙이 얇게 들썩였다. 바람이 아니라 손끝으로 눌러본 뒤 떼는 듯한 반동이었다. 나는 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경계가 먼저 반응했다. 23시 57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을 닮은 얇은 띵 소리가 났다. 실제 벨소리처럼 또렷하지 않고 벽 속에서 한 번 비틀린 뒤 남는 잔향 같은 소리였다. 곧이어 발걸음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오지 않았다. 나는 문구멍으로 복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규칙이 나를 이쪽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0시 8분 대신 현관 앞 센서 등의 반응만 확인했다. 방 안불은 그대로인데 문틈 주변 그림자가 잠깐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졌다. 그 변화와 동시에 배달의 핀 2개 중 문 앞 핀이 한 번 더 흔들렸고 화면 녹화 타임오버레이는 아주 짧게 멈칫했다. 멈칫의 길이는 늘 비슷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반복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다. 0시 19분 나는 반박을 위해 화면 녹화를 끄고 단순 캡처만 남겨보기로 했다. 캡처는 기록이 아니라 정지라서 구멍이 먹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캡처가 저장되자마자 사진 목록에서 미리 보기 그림이 비어 있었다. 파일은 존재하는데 화면은 없는 상태. 그 빈 미리 보기가 뜨는 동안에만 지도 화면의 핀 2개가 한 점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졌다. 정지가 오히려 더 깊게 흔들렸다. 0시 31분 오래된 폰 카메라로 현관을 비추던 화면에서 내 손이 아닌 그림자가 한 번 지나간 듯 보였다. 지나간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만큼 얇은 변화였고 변화는 테이프 중앙의 볼록함과 정확히 겹쳤다. 나는 즉시 밝기를 올렸지만 밝기가 올라간 만큼 문틈의 어둠도 같이 짙어졌다. 어둠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0시 47분 복도 쪽에서 다시 한 번 띵 소리가 났다. 이번엔 소리 뒤에 아주 짧은 기계음이 붙었다. 전자음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짧게 윙 하고 올라왔다가 끊겼다. 그 같은 순간에 도어락 이벤트 화면의 감지 항목이 하나 더 늘었고 시각의 분 단위는 또 비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공백을 이상한 표시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백은 이 사건의 형식이었다. 1시 2분 배달앱 주문 상세의 도착 사진이 다시 로딩되었다. 이번엔 사진의 중심이 방 안 러그가 아니라 현관 바닥 쪽으로 옮겨온 듯 했다. 러그의 곡선과 복도 타일의 직선이 한 장에 겹치는 느낌이 더 또렷했고 경계선이 마치 접힌 종이처럼 어긋나 있었다. 사진을 확대하지 않았는데도 사진이 스스로 확대되는 듯한 착시가 들었다. 기록이 내 시선을 끌어당기는 방식이었다. 1시 18분 나는 가장 단순한 가설로 돌아갔다. 테이프를 떼고 아무것도 막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테이프 끝을 잡는 순간 손끝에 눅눅한 비닐 냄새가 다시 달라붙었고 그 냄새가 손바닥에서만 남아 공기 중으로는 퍼지지 않았다. 테이프를 떼기도 전에 배달의 핀은 문 앞에 고정된 듯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방 중앙으로 미끄러져 돌아갔다. 돌아가는 경로는 지도 위 직선이 아니라 방 안동선을 접어 만든 곡선이었다. 1시 33분 문틀의 온도가 바뀌었다. 차갑다가 미지근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 체온을 남겨둔 금속을 만졌을 때처럼 특정 지점만 따뜻했다. 나는 그 따뜻함의 위치가 손잡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는데도 손잡이가 먼저 잡힌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이 숨을 막았다. 1시 49분 나는 기록을 덮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시 결심했다. 누락을 지우려고 재시작하거나 화면을 날려버리거나
무리하게 끊어내는 행동. 그 금지들은 장비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심하려는 순간 오래된 폰 카메라 화면 상단의 녹화 표시가 잠깐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녹화가 한 박자 비어 있었다. 2시 4분 배달의 핀 2개는 다시 나타났다. 방 중앙과 문 앞. 이번엔 2점 사이에 아주 얇은 흔적이 남았다가 사라졌다. 경로가 아니라 경계선처럼 보이는 선. 나는 그 선이 문틈 아래 테이프의 볼록한 중심과 정확히 겹친다는 걸 확인했다. 지도와 문, 기록과 경계가 한 줄로 정렬되는 순간 복도 쪽에서 3번째 띵 소리가 났다. 이번엔 가까웠다. 내 문 앞에서 아주 얇게. 2시 19분 나는 숨을 고르고 바닥에 폰들을 그대로 둔 채 주방으로 갔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는데 컵을 잡은 손끝에 눅눅한 비닐 냄새가 다시 붙었다. 공기에는 없고 손에만 남는 냄새였다. 냄새가 붙는 순간마다 화면이 한 박자씩 비는 걸 이미 여러 번 봤다. 그래서 이번엔 일부러 화면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면 비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2시 27분 그 믿음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현관 쪽에서 아주 얇은 플라스틱이 서로 문지르는 소리가 났다. 봉투를 흔드는 소리와 닮았지만 실제로 흔들리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 종류의 소리였다. 소리는 문틈에서 시작해 신발장 아래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도 가지 않았다. 대신 침대 머리맡에 켜둔 오래된 폰 카메라 화면만 확인했다. 화면 속 현관은 그대로였는데 테이프 중앙의 볼록함이 아주 느리게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올라오는 동안 문틈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짙어지는 속도가 조명 변화가 아니라 노출이 내려앉는 방식이었다. 2시 36분 배달앱 지도는 또 갱신됐다. 화면이 한 번 비었다가 돌아오자 핀 2개가 동시에 나타났고 2점 사이에 얇은 선이 잠깐 생겼다. 선은 경로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경계가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처럼 직선에 가깝게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지도 UI가 깨져서 임시로 선이 그어졌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선이 생기는 순간에만 도어락 이벤트 화면이 한 박자 멈칫했고 동시에 테이프의 중앙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각자 다른 기기에서 같은 리듬으로 반응하는 순간 가설은 바로 부서졌다. 2시 44분 나는 관제실에서 봤던 원칙을 떠올렸다. 누락이 보일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을 금지해 두었던 것.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였다. 화면을 끄고 모든 기록을 끝내버리는 것. 하지만 끝낸다는 행동이 오히려 구멍을 더 넓힐 것 같았다. 그래서 반대로 기록을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확인을 이어갔다. 화면 녹화 대신 단순 카메라 촬영으로 폰들을 비췄다. 움직이는 건 화면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어야 했다. 2시 51분 촬영 화면 속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생겼다. 배달앱이 떠 있는 폰은 화면 밝기가 일정해야 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아주 미세하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자동 밝기 설정을 꺼둔 상태였다. 밝기 변화는 화면의 전체가 아니라 지도 핀 주변에서만 일어났다. 핀 주변만 숨을 쉬듯 들썩이고 주변 UI는 고정되어 있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손잡이 쪽 금속에서 아주 얇은 미지근함이 느껴졌다.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온도만 먼저 바뀌었다. 3시 3분 복도에서 4번째 띵 소리가 났다. 이번엔 더 이상 벽속이 아니었다. 소리가 문 한 겹을 건너 바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다. 뒤이어 발소리가 있어야 했지만 바닥은 침묵이었다. 대신 문 앞 센서 등의 빛이 아주 얇게 문틈 아래로 스쳤다 사라졌다. 실제 센서 등이 켜진 게 아니라 문틈의 어둠이 잠깐 얇아진 느낌이었다. 그 찰나에 오래된 폰 카메라 화면 상단의 녹화 표시가 한 박자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기록이 스스로 한 칸을 비워준 것이다. 3시 12분 나는 파일 정보를 확인했다. 캡처 미리 보기가 비어있던 사진들, 재생이 되지 않던 영상들. 목록에서는 존재하는데 내용이 비어 보이는 것들. 화면 속 파일들은 공통적으로 미리 보기가 늦게 나타났고 나타나도 바로 흐려졌다. 그 현상이 생길 때마다 손끝의 비닐 냄새가 더 선명해졌다. 냄새가 기록을 여는 열쇠처럼 따라붙는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3시 21분 반박을 위해 마지막 실험을 했다. 택배 받침대를 현관에서 멀리 치웠다. 사물이 끌어당긴다면 사물을 없애면 피는 멈춰야 한다. 그런데 사물을 치우자마자 피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문틈 아래 테이프 중앙이 조금 더 불룩해졌고 핀 2개 중 문 앞 핀만 더 강하게 흔들렸다. 이제 끌어당기는 건 사물이 아니라 경계였다. 경계가 움직이면 기록도 같이 움직였다. 3시 33분 나는 문틀에 귀를 대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세워둔 폰의 마이크 녹음을 켰다. 몇 초 뒤 화면에 파형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형은 분명히 움직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한데 파형만 살아있는 상태. 파형이 커질수록 테이프 중앙의 볼록함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고 지도 핀 2개는 한 점으로 합쳐졌다. 합쳐진 지점은 방 중앙이 아니었다. 문 바로 앞이었다. 3시 41분 그 합쳐짐이 풀리며 핀이 다시 둘로 갈라지는 순간 내 폰의 화면 녹화 타임 오버레이가 또 한 박자 멈칫했다. 반복되는 멈칫은 이제 시간 오류가 아니라 누락이 열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락이 열릴 때마다 내 기록이 움직이고 내 기록이 움직일 때마다 문이 잡힌 흔적만 남는다. 나는 그 구조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다. 내 문을 여는 건 손이 아니라 기록이다. 3시 54분 나는 더 이상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눈을 떼는 순간에만 화면이 움직인다는 느낌이었다. 바닥에 세워둔 폰 2대는 그대로 두고 침대 머리맡에 오래된 폰만 손에 들었다. 카메라 화면으로 현관을 비추는 동안엔 적어도 내 시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화면 속 문틈 아래 테이프는 평평해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보이던 볼록함도 사라져 있었다. 평평함이 정상처럼 보이도록 맞춰놓은 연출 같았다. 4시 3분 배달앱을 켜둔 폰에서 아주 얇은 진동이 한 번 올라왔다. 알림은 뜨지 않았는데 지도 화면이 한 박자 검게 비었다가 돌아왔다. 그 빈 프레임에서 핀이 문 앞에 고정된 듯 멈춘 채로 있었다. 돌아오자 핀은 다시 둘로 갈라졌고 방 중앙과 문 앞을 번갈아 찍는 리듬이 더 빨라졌다. 위치 오차라면 흔들려야 할 방향이 바깥인데 흔들리는 방향은 항상 집 안이었다. 4시 11분 나는 핀의 흔들림이 내 움직임을 따라오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이번엔 일부러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숨만 고르고 발끝의 위치도 그대로 둔 채 택배 받침대를 손으로만 끌어당겨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다. 사물을 숨기면 흔들림도 멈출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핀은 멈추지 않았다. 대신 문 앞 핀만 더 강하게 흔들렸고 오래된 폰 카메라 화면에서 손잡이 금속의 하이라이트가 아주 얇게 흔들렸다. 손잡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잡힌 흔적이 먼저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4시 19분 기록을 끊는 대신 기록을 분리해 보려 했다. 배달앱 폰의 화면 녹화를 끄지 않고 비행기 모드만 켰다. 통신이 끊기면 지도는 멈춰야 한다. 그런데 지도는 멈추지 않았다. 지도 위의 UI는 느려졌지만 핀의 미세 흔들림은 그대로였다. 신호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오는 방식이었다. 내가 확인을 멈추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화면에 붙어 있었다. 4시 27분 바닥에 세워둔 2번째 폰에서 음성 로그 파형이 다시 살아났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파형만 움직였다.
파형이 커질수록 문틈의 어둠이 얇아졌다가 다시 짙어졌고 그 변화가 테이프의 경계와 정확히 겹쳤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누락이 영상이 아니라 경계에서 열린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경계가 열리면 소리도 위치도 시간도 그 틈을 통해 비어버린다. 4시 35분, 오래된 폰 카메라 화면 상단의 녹화 표시가 또 한 박자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그 한 박자 동안 화면은 끊기지 않았다. 끊긴 건 기록의 표식이었다. 표식이 비는 순간에만 현관 손잡이 쪽이 아주 미세하게 미지근해졌다.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특정 지점만 따뜻해지는 변화가 반복됐다. 금속이 아니라 접촉의 기억이 남는 방식이었다. 4시 42분, 나는 무심코 갤러리 목록을 열었다. 캡처 미리 보기들이 비어있던 자리들 사이로 새 파일 하나가 방금 생긴 것처럼 맨 위에 떠 있었다. 파일 이름은 평범했고 길이도 짧게 찍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은 잠깐 검게 비었다가 돌아왔는데 영상은 내 현관 앞을 비추고 있었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영상의 각도는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였고 그 각도는 지금 바닥에 세워둔 폰의 각도와 거의 같았다. 4시 49분 영상 속에서 내 문 앞 복도 센서 등이 켜지는 듯한 빛이 스쳤다. 그리고 손잡이가 아주 얇게 눌렸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는 없었고 문이 열리는 장면도 없었다. 대신 화면 오른쪽 위에 타임 오버레이가 한 프레임 내려앉는 듯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지나가자 배달의 핀이 둘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합쳐진 지점은 방 중앙이 아니라 문 바로 앞이었다. 4시 56분, 나는 그 영상을 지금 내가 찍었다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폰을 들고 있었고 바닥의 폰들은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영상은 존재했고 영상 속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찍었다기엔 더 싫었다. 기록이 스스로 찍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기록은 나를 대신해 움직이고 나를 대신해 눌렀다.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본 사람으로 남기기 위해서. 5시 3분, 배달 앱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갱신됐다. 지도 화면이 비는 찰나에 핀이 문틈 아래와 같은 선상으로 아주 얇게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에만 방 안 공기가 한 번 바뀌었다. 눅눅한 비닐 냄새가 공기 중에서 짧게 떠올랐다가 다시 손끝으로만 붙었다. 공기가 아니라 접촉에 남는 냄새. 경계가 열렸다 닫힌 흔적이었다. 5시 11분, 나는 결론을 조금만 바꿨다. 내 문을 여는 건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은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기록이 나를 바깥에 세워두면 내 문은 열린 적이 없는 채로도 침투가 시작될 수 있다. 나는 그날 새벽 문을 지킨 게 아니라 내 기록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내 대신 눌린 손잡이에 따뜻함이 남았다. 따뜻함은 사라졌는데 기록만 남아 있었다. 6시 18분 창밖이 희게 변할 즈음에서야 나는 바닥의 폰들을 치울 수 있었다. 밤새 켜둔 화면들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넓어진 만큼 공기가 차가웠다. 손끝에만 붙던 비닐 냄새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손을 씻고 비누를 바꿔도 어느 지점에서만 아주 얇게 되살아났다. 기록이 냄새로 남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다. 6시 41분 갤러리의 새 파일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파일 정보만 확인했다. 생성 시각은 정상처럼 보였지만 세부 항목 몇 군데가 비어 있었다. 채워져야 할 칸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형태는 도어락 감지 기록의 분 단위 공백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빈 칸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메우려는 행동이 곧 재시작과 같다는 걸 관리실 안내가 이미 금지하고 있었다. 7시 12분 관리실에 다시 내려갔다.
이번에는 화면을 보여주는 대신 현관 앞에서 반복된 감지 공백과 재생 불가 파일이 함께 생겼다는 사실만 전했다. 직원은 장비 점검을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나는 점검이 아니라 경계를 바꾸고 싶었다. 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는 결국 문을 여는 행위를 막는 문장인데 내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아도 기록이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복도 카메라가 아니라 문 자체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7시 38분 직원이 동행해 내 층으로 올라왔다. 복도 센서 등은 정상적으로 켜졌다. 그 정상은 안심이 아니라 비교가 됐다. 나는 현관 앞에 테이프를 떼지 않은 채로 문틈 아래와 도어락 주변을 보여줬다. 직원은 문 하부 패킹이 낡으면 바람이 스민다는 설명을 했고 나는 그 바람이 스미는 틈을 보존하고 싶지 않았다. 패킹을 교체하자는 결론이 나자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해결이 아니라 경로를 끊는 행위라서였다. 8시 5분 패킹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뒤에도 나는 당장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현관 앞 바닥을 닦고 손잡이에는 얇은 보호 필름을 붙였다. 손잡이를 잡았다는 흔적이 온도로 남는다면 온도가 남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고 싶었다. 필름을 붙이는 동안 손끝에서 비닐 냄새가 한 번 더 올라왔다. 그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내 폰은 주머니 속에서 아주 약하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지 않았는데도 진동만으로 기록이 먼저 반응하는 기분이 들었다. 8시 27분 집으로 돌아와서 배달앱을 지우지 않았다. 지우면 끝날 것 같았지만 지우는 건 덮는 행동에 가까웠다. 대신 알림을 끄고 위치 권한을 끄고 화면 녹화 습관을 멈추기로 했다. 확인을 줄이면 침투도 줄어든다는 가설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더 위험했다. 나는 스스로 만든 규칙을 하나 더 추가했다. 현관 앞에서 화면을 켜지 않는다. 기록을 현관으로 데려오지 않는다. 9시 3분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 문틈 아래는 조용했고 테이프가 없는데도 공기는 더 이상 스미지 않았다. 손잡이는 차가웠다. 미지근함이 남지 않는 차가움은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정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던 순간 손끝에만 비닐 냄새가 아주 얇게 다시 붙었다. 냄새가 붙는 위치는 항상 같았다. 손바닥의 한 지점 손잡이를 잡을 때 닿는 자리였다. 9시 17분 관리실에서 문자로 작업 일정이 전달됐다는 알림이 왔다. 알림 목록을 내리자 한 줄이 비어 있었다. 제목도 발신도 없는 빈줄이 먼저 떠 있고 그 아래에야 정상 알림이 따라왔다. 나는 그 빈줄을 지우지 않았다. 지우는 순간 또 다른 공백이 생길 것 같았다. 대신 화면을 잠근 채로 주머니에 넣었다. 9시 32분 배터리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멈췄다. 배달앱이 실행된 적이 없는데도 백그라운드 사용 시간이 남아 있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기록이 작동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충분했다. 나는 그 항목을 눌러 세부를 보려다 손을 떼었다. 세부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확인의 습관이 시작될 것 같아서였다. 9시 51분 현관 앞을 한 번 더 정리했다. 테이프 자국을 닦아내고 문 앞에 물건을 두지 않았다. 로비에서만 받으라는 안내를 이제는 규칙이 아니라 방어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CCTV 확인 없이 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도 오늘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 경고는 누군가를 막는 문장이 아니라 내 기록이 문 앞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10시 8분 마지막으로 손바닥의 그 자리만 바라봤다. 냄새는 다시 사라졌는데 사라진 방식이 이상했다. 공기 중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마치 접촉을 기다리며 접혀 들어간 것처럼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정렬됐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기록은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문을 지키는 대신
내가 기록을 부르는 습관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 오늘 밤에도 배달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배달이 문제가 아니라 완료 핀이 먼저 도착하는 방식이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내가 확인하는 순간마다 가장 선명해졌다. 11시 36분 관리실에서 패킹 교체 가능하다는 답이 확정되자 나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누락을 덮는 행위는 금지였지만 경로를 막는 행위는 허용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문틈을 막는 건 경로를 끊는 일인데 동시에 기록의 흔적을 지우는 일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애매함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도 완전히 끝내지 않기로 했다. 끝내려는 순간 기록이 먼저 결론을 써버릴 것 같아서 12시 8분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붙였다. 메모지를 붙였다는 행위 자체가 기록이 될까봐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접착면이 문틀에 닿는 감각만 남겼다. 내가 만든 흔적이 나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랐다. 종이가 붙는 순간 손끝에 비닐 냄새가 아주 얇게 다시 올라왔다. 이번엔 오래 남지 않았다. 잠깐 그리고 사라졌다. 사라지는 방식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접히는 것처럼 조용했다. 12시 41분 하루를 정상적으로 흘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정상은 항상 알림에서 깨졌다.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아주 약하게 한번 울렸고 화면을 켜지도 않았는데 손잡이 쪽에서 미지근함이 떠올랐다. 그 미지근함은 필름 위에서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금속의 온도가 아니라 온도가 남는 자리의 위치가 정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손잡이를 만지지 않았다. 만지지 않는 상태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건 누군가 이미 만졌다는 뜻으로만 읽혔다. 13시 17분 배달앱을 열지 않은 채로도 사건은 이어졌다. 지도 핀을 보지 않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다른 경로로 같은 형식이 나타났다. 내 휴대폰의 사진 앱에서 어젯밤 생성된 파일이 다시 맨 위로 올라와 있었다. 새로 저장한 적이 없는데도 목록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기록이 스스로 최신이 되는 방식이었다. 13시 29분 나는 그 파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썸네일만 확인했다. 썸네일은 잠깐 보였다가 바로 비어버렸다. 비어버리는 동안 알림 목록의 빈줄이 한 줄 더 늘었다. 줄은 늘어나는데 발신도 제목도 없었다. 빈줄이 쌓이는 방식이 도어락 이벤트 기록의 공백과 같았다. 기록은 항상 채워지는 방향이 아니라 비워지는 방향으로 자랐다. 13시 47분 관리실에서 작업 일정 제안내가 왔다. 이번엔 정상 알림이 2번 연속 들어왔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흔한 일인데 두 번째 알림이 들어오는 순간 휴대폰이 아주 약하게 뜨거워졌다. 뜨거워지는 자리는 항상 같았다. 화면 오른쪽 아래 화면 녹화 버튼이 있던 자리. 나는 이미 녹화 습관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폰은 그 습관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14시 6분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려 했던 규칙이 흔들렸다. 손잡이에 보호 필름을 붙인 상태라 혹시 흔적이 남았는지 보고 싶어졌다. 나는 보기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보는 순간 이미 확인이 시작됐다. 필름 위에는 아주 얇은 눌림이 있었다. 손가락 지문처럼 뚜렷하지 않고 열이 닿았다가 사라진 뒤 남는 흐림 같은 눌림이었다. 눌림의 위치는 손잡이를 잡을 때 손바닥이 닿는 자리와 같았다. 14시 18분 나는 그 눌림을 닦지 않았다. 닦으면 끝낸 것처럼 느껴질 테고 끝냈다고 느끼는 순간 기록이 더 깊게 들어올 것 같았다. 대신 그 눌림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내 손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이 늘어나면 누군가가 다시 그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내가 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이 지켜졌다는 기록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15시 2분 외출을 위해 신발을 신다가 멈췄다. 신발장 아래 칸에서 얇은 비닐이 다시 접혀 있었다.
어젯밤의 봉투만큼 크지 않았고 매우 작았다. 손으로 만지자마자 비닐 냄새가 손끝에 붙었다. 공기에는 거의 남지 않았다. 나는 그 비닐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그것이 내 손으로 옮겨진 기록이 될 것 같아서였다. 대신 신발장 문을 닫고 그 칸을 다시 잠갔다. 15시 27분 로비를 지나치며 택배 선반을 보았다. 선반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비어 있음이 더 이상 안전을 의미하지 않았다. 나는 로비 벽면 안내문을 다시 떠올렸다. 야간 배달은 1층 로비에서만 인수하라는 문장, CCTV 확인 없이 현관문을 열지 말라는 문장, 누락 구간이 보이면 저장 장치를 임의로 재시작하지 말라는 문장. 이 세 문장은 결국 한 가지를 막고 있었다. 기록이 내 문 앞까지 완료라는 형태로 도착하는 것. 16시 11분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은 조용했다. 손잡이는 차가웠다. 문틈 아래는 막혀 있었고 공기는 스미지 않았다. 정상은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상은 늘 마지막에 걸렸다. 손을 씻고 나온 뒤 내 폰의 알림 목록에 빈 줄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제목도 발신도 시간도 없는 줄. 나는 그 줄을 오래 바라봤다. 빈 줄은 기록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나를 먼저 비워놓았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배달을 로비에서만 받았다. 문 앞에서 폰을 켜지 않았다. 화면 녹화를 하지 않았다. 확인을 줄이면 침투도 줄어드는지 끝까지 확신할 순 없었다. 다만 하나는 알았다. 배달 완료 핀이 내 방 안에 찍혔던 밤 들어온 건 배달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리고 기록은 늘 내가 가장 자주 쓰던 습관의 자리로 돌아왔다. 손잡이를 잡는 자리, 화면을 확인하는 자리, 무언가를 끝내려는 자리. 나는 아직도 그 파일을 열지 않는다. 열면 거기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 다시 담겨 있을 것 같아서다. 대신 배달은 로비에서만 받고 현관 앞에서 화면을 켜지 않고 확인을 줄이면서 산다. 그런데 가끔 알림 목록에 아무것도 없는 줄이 하나 더 늘어날 때가 있다. 그 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기록이 먼저 들어온다면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완료 처리된 상태가 아닌지.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그 빈줄을 지울지 그냥 둘지 남겨달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